행정부가 대학가의 반이스라엘 활동과 관련해 유학생 등 외국인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나선 RC 이민단속 교원들이 6인조 체포조까지 가동, 거리에서 체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이 최소 5대 테슬라 차량에 방화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교수 60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지지자에 대한 핍박 규탄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저지 럼버튼 지역 시장이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의 반이스라엘 활동과 관련해 유학생 등 외국인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학가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 수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아마도 300명이 넘을지 모른다며 이들 미치광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은 그들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답했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세계 모든 나라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거부할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visitors. Why would any country in the world allow people to come and disrupt? Now, we gave you a visa to come and study and get a degree, not to become a social activist that tears up our university campuses. We do it every day. Every time I find one of these lunatics, I take away their visa. And once you've lost your visa, you're no longer leg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a right, like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a right, to remove you from our country.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학생 또는 연구자를 잇따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법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곳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정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학생, 직업교육,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유학생, 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을 승인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대학의 유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학생 입학이 차단될 경우 각 대학의 재정 타격도 클 전망입니다. 악시오스는 지난해부터 가자 전쟁 반전 시위가 강하게 일어났던 컬럼비아 대학, UCLA 등이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교육기관의 재정 상태나 수업의 질과 같은 자격이 아닌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이유로 기관 인증을 취소한다는 아이디어는 벌써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처를 한다면 새로운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나선 RC 이민단속 요원들이 6인 체포조까지 가동해 대도시 거리에서 추적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어 충격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 운동권, 유학 연수 비자 소지자들을 주 타겟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비자를 취소하고 체포조가 잇따라 대학 운동권 외국인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길거리에 나타난 얼굴 없는 6인조 체포조가 외국 유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해가는 장면을 이웃 주민이 촬영해 SNS에 게재해 공개됐습니다. 보스톤에서 튀르키예 출신 터프스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여대생이 체포된 가운데 여학생을 체포한 요원들은 모자와 후드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6명의 체포조로 충격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지난해 터프스 대학 학생 신문에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학교 측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모두 철회하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어 타겟이 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 박사연구원은 제2원 연수비자를 소지하고 연구와 티칭 조교 역할을 해오다 최근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돼 있습니다.
이 조지타운대 박사 연구원은 인도 태생인데 부인이 팔레스타인 출신이어서 친하마스 선전물을 온라인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국무장관이 비자를 취소하고 국토안보부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인도 출신 37세의 컬럼비아 대학 도시공학 박사 후보 여학생은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와 5년째 박사 과정을 마쳤고 건축가로서 뉴욕대학 겸임 교수까지 맡고 있는데 대학가 반전 시위에 연루돼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는 국무부 통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감비아 이중 국적자인 커넬 대학원생은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 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 컬럼비아 3학년 정윤서 양은 체포되기 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일단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 추방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ICE의 합법 체류자 타겟에서는 중동 아랍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 아시아 국가들과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 출신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들은 법원의 판결 없이는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어 정윤서 양처럼 법적 투쟁과 승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유학생이나 연수생 등 합법 비자 소지자들은 국무장관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판정하면 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되며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남성의 모친의 목에는 압박 자국, 눈 주위에는 출혈 흔적이 확인돼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랑캐스터 카운티 검찰청과 경찰국은 31세 케빈 현 안 씨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펜타운시 프루필 파이크 인근 주택 앞에서 안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고자는 안 씨의 여자 형제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소원한 관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인 안 씨는 어머니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떠난 후였는데 신고자는 경찰에 안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차량 안 대시보드에는 쪽지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쪽지에는 어머니가 차 안에 있다. 죄송하다. 장례는 꼭 치러달라.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용서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 씨는 차량을 몰고 떠난 뒤 약 30분 후 다시 주택으로 돌아왔고 이때 신고자 부부는 안 씨가 운전한 차량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모친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목에는 압박 자국, 눈 주위에는 출혈 흔적이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안 씨와 신고자의 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도주 중이던 안 씨는 사건 현장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체포돼 랑캐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 중이며 예비 심리는 내달 1일입니다. 검찰 측은 현재는 시신 훼손 혐의만 적용된 상태지만 부검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연방정부 개편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반발로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 남성이 최소 5대의 테슬라 차량에 방화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방화, 폭발물 소지, 재산 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클라크 카운티 보안관 케빈 맥마힐은 36세 김모 씨가 지난 18일 라스베이거스 한 테슬라 수리센터에서 최소 5대의 차량을 방화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연방법상 미등록 총기 불법 소지 및 방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김 씨는 승용차를 타고 현장 근처에 도착한 뒤 수리센터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테슬라 수리센터의 유리문에 저항하라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적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김 씨는 휘발유 등 인화성 액체가 든 화염병을 던지고 여러 대의 차량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수집된 DNA가 김 씨의 것과 일치했으며 김 씨와 연관된 차량 2대와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총기와 부품, 탄약 등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인데
특히 그의 SNS 활동을 분석한 결과 공산주의 단체 및 팔레스타인 관련 단체와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미 정부기관 폐쇄와 공무원 해고에 앞장서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테슬라를 겨냥한 공격과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 본디 법무장관은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국내 테러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지지 행보를 보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및 비자를 박탈하고 추방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미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 600여 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지지자에 대한 핍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실공히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스라엘 세력들을 축출해 추방하고 있다며 이는 무차별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무더기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대규모 해고 및 예산 삭감,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으며 사법권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어제자 기사를 통해 이번 주 월화 수요일 3일 동안 총 9개 학부에서 600명 이상의 교수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보를 비판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컴퓨터 과학, 수학, 문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부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문서는 하버드 대학 이사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작년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반이스라엘 시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를 상대로 연방 보조금 4억 달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컬럼비아대는 캠퍼스 내에 체포 권한이 있는 특수경찰 36명을 주둔케 하는 등 강경한 단속 및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개를 숙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학가 반이스라엘 시위 관련자 약 300여 명을 체포했다며 반미 정서를 부추기고 테러 집단을 지지하려는 유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컬럼비아 대학과 터프츠 대학 등 대학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으로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저지 럼버튼 지역 시장이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시장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 경찰은 지난 3월 17일 오후 5시 40분경 뉴저지 럼버튼 시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라플라카 시장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수사당국은 라플라카 시장을 음주운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조수석 사이드미러는 왜 훼손됐는지를 묻자 라플라카 시장은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했다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관들은 간이 음주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때도 라플라카 시장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라플라카 시장의 차량 내부에서는 알코올이 담긴 물병과 작은 술병이 발견됐습니다. 체포 이후 라플라카 시장의 남편인 제이슨 카티는 SNS를 통해 그녀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 및 럼버튼 타운십위원회는 라플라카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라플라카 시장의 법원 출석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트럼프는 카니 총리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글로벌 관세 전쟁의 최대 표적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마크 가니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했다며 매우 생산적인 통화였다. 다음 달 치러질 캐나다 총선 이후에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취임한 카니 총리와 직접 통화한 것은 처음으로 양측은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큰 이익이 될 모든 요소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수요일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조치 발표 다음날 캐나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를 소유하기 위해 캐나다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약화시키고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트럼프의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등의 도발을 하며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이에 캐나다 내에서도 반미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4월 28일 치러지는 캐나다 총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트루도 전 총리가 이끈 집권자유당은 물가 상승 및 이민자 문제를 제대로 다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지도 하락을 겪었으며 이에 정권 교체가 확실시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카니 총리의 자유당의 지지율이 급등했는데 이는 캐나다가 미국에 맞서 싸우고 갈등을 이어가면서 집권 자유당의 지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뉴욕시가 4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 당국은 쓰레기 감축과 환경 보호, 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적용되며 모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물을 뚜껑이 있는 갈색 통에 따로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야 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주민들에게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전용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정부와의 이민 단속 협업을 선언한 나소 카운티가 곧 카운티 경찰을 불법 체류자 단속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나소 카운티는 곧 이민세관 단속국과 함께 경찰 10명의 불체자 단속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훈련을 마친 카운티 경찰은 불체자를 단속해 직접 구금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뉴욕주에서 로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앞서 올바니 근처 랜슬러 카운티는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ICE 단속 협조 뜻을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와 ICE의 합의에 따르면 카운티는 불체자 단속 경찰의 급여와 복리후생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상무부는 지난 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비해서는 0.3%가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모두 지난 1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로 1월보다 올랐습니다. 전월에 비해 상승률은 0.4%로 역시 1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2월 명목 개인 소비자 지출은 전월보다 0.4% 증가해 0.5%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홍역 사망 사례가 나온 가운데 홍역 감염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17개 주에서 378건의 홍역 발병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10년 만에 처음으로 텍사스주에서 홍역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추가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은 전염성이 강하며 발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 실명, 폐렴, 뇌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어린이가 특히 취약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